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자작나무과의 자작나무하고 사슬의나무, 이 두 나무가 같은 과의 나무이기 때문에 두 나무가 아주 너무나 비슷합니다. 나무의 모양도 비슷하고 잎의 모양도 비슷하고 꽃도 비슷하고 아주 나무 껍질까지, 자작나무는 나무의 껍질이 하얀색으로 아주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죠. 사슬의 나무도 그에 못지않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나무를 딱 보는 순간에 저거 사슬의 나무, 이거 자작나무 하고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작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이 꽃이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숫꽃 차례가 있고 요 위에 암꽃 차례가 달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이 숫꽃과 암꽃이 한 그루에 달리게 되는데 암수 한 그루죠. 그래서 여기 길게 커다랗게 보이는 요것이 숫꽃들이 모여 있는 차례고 요것이 암꽃들이 모여 있는 차례다. 왜 그냥 숫꽃이라 그러지 왜 무슨 어렵게 숫꽃 차례라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것은 숫꽃 한 개가 아니고 요것은 숫꽃 하나가 아니라 숫꽃이 여러 개가 모여 있다. 여기 보면은 까맣게 보이는 요거 하나가 다 꽃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숫꽃 하나, 요거도 숫꽃 하나, 요거도 숫꽃 하나, 이렇게 많은 숫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숫꽃이라고 하지 않고 숫꽃 뒤에 차례를 붙여서 숫꽃 차례라고 하고, 요 암꽃도 마찬가지로 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암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암꽃 차례라고 합니다. 근데 요 숫꽃 차례의 모습을 보면은 요거 마치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 마치 무슨 여우의 꼬리 같이 보이죠. 여우의 꼬리 같이 보여서 사람들은 요것을 꼬리꽃 차례라고 합니다. 여기 꽃 차례라는 말 앞에 꼬리라는 말을 붙여서 꼬리꽃 차례라고 하는데, 꼬리처럼 길게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진다. 그래서 요 길게 늘어지는 이것을 꼬리꽃 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미상화서라고 합니다. 미자는 구미호할 때 그 미자죠. 미라고 하는 것은 구미호는 꼬리가 9개인 여우를 구미호라고 하는데, 그 미자를 써서 미상화서, 꼬리의 형태를 하고 있는 꽃차례다. 그래서 미상화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이화서라고도 합니다. 유이화서라고도 하고 미상화서라고도 하는데 그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꼬리꽃 차례입니다. 그래서 꼬리꽃 차례에 요거 한 개, 요거 꽃 하나가 바로 숫꽃 하나라고 했죠. 여기 숫꽃 하나인데 요 숫꽃 하나를 떼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요 숫꽃 하나를 떼어 보면은 요게 꽃밥이, 커다란 꽃밥이 이렇게 여러 개의 꽃밥들이 모여 있는데, 요 꽃밥들이 모여 있는 요것이 바로 숫꽃의 한 개입니다. 요 숫꽃 하나를 요런 뭐가 이렇게 포대기처럼 싸고서 덮고 있죠. 요렇게 포대기처럼 덮어 싸고 있는 것을 한자로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사계, 이렇게 보면 이렇게가 삼각형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삼각형 형태의 꽃사계가 여기 보면 이렇게 자주색의 요것이 검은 자주색으로 보이는 요거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의 뒤에 숨어 있는 수술이 많이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숫꽃 하나. 그래서 숫꽃이 여러 개가 모여서 숫꽃의 차례를 이룬다. 또 암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꽃도 이렇게 여기 꽃대가 쭉 올라오고 꽃대 끝에 이렇게 여러 개의 암꽃이 달리게 되는데, 요 여러 개의 암꽃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렇게 빨간 색깔의
암술이 요 속에 들어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요 꽃사계라고 하는 숫꽃에서 보았던 꽃사계, 포라고 했던 꽃사계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초록색의 이렇게 길쭉한 혓바닥처럼 이렇게 보이는 요거 부분이 바로 꽃사계, 포라고 하는 꽃사계인데, 요 꽃사계는 초록색이고 암술은 빨간색이다 하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자작나무죠. 자작나무인데, 사슬의 나무도 또한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 사슬의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 자작나무를 설명했는데, 사슬의 나무의 꽃도 보면은 자작나무와 마찬가지로 여기 암꽃 차례는 여기 있고 숫꽃 차례는 여기 있어서 숫꽃과 암꽃이 한 그루에 달리는 암수 한 그루이면서 5월달에서 6월달에 꽃이 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잎과 동시에 꽃이 핍니다. 이것이 바로 사슬의 나무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자작나무도 잎이 나오면서 여기 꽃도 피고 여기도 꽃이 핀다. 그래서 잎과 동시에 암수가 한 그루에 꽃이 피는 것은 자작나무나 사슬의 나무나 같다. 다른 점이 없다. 그래서 자작나무나 사슬의 나무는 암수 한 그루이고 잎과 꽃이 동시에 핀다. 그리고 숫꽃 차례는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자작나무의 암꽃은 보면은 암꽃의 꽃 차례가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돌죠. 빨간색의 암술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꽃사계라고 하는 포라고 하는 꽃사계는 초록색이고 나머지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암꽃 차례인 것이 자작나무인데, 사슬의 나무는 그 암꽃 차례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서 우선 길이가 짧습니다. 길이가 암꽃 차례는 15에서 27mm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3cm가 안 되는 것이 사슬의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작나무는 3cm는 마찬가지로 길이는 비슷하죠. 길이는 1에서 3cm로 비슷하지만은 이 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아주 길다란 막대기처럼 보이는 것이 자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슬의 나무는 통통합니다. 통통해서 마치 달걀꼴의 형태를 하고 있는 원통형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라고 하는 꽃사계는 마찬가지로 초록색이죠. 초록색의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이렇게 길게 보이는데, 이렇게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암술의 색깔이 하얀색이죠. 암술의 색깔이 하얀 것이 사슬의 나무인데, 자작나무는 그 암술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타난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이 열매의 모습에서 차이가 납니다. 열매에서 요 암꽃 차례가 꽃이 지고 나면은 요것이 다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포라고 하는 꽃사계, 초록색의 포라고 하는 꽃사계는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그것들이 요 암꽃 차례가 이러한 열매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열매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열매 이삭이라고 합니다. 열매 이삭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과수라고 하는데, 이 과수에 아까 포라고 했던 꽃사계가, 이 초록색의 포라고 했던 꽃사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한 개를 떼어 보면은 여기에 한 개를 떼어 보면 이것을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실편이라고 하죠. 실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조각이라고 합니다. 실편이고 열매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편의 열매 조각을 보면 요거 마치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의 주둥이 부분이 있는 요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앙조각이라고 하죠. 중앙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중앙열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앙열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요거하고 요거 양쪽에 있는 요것을 옆에 있는 조각이다. 여기 중앙에 있는 조각에 비해서 옆에 있는 조각이다 해서 옆조각이라고 하고, 옆조각이라고 하고 요것을 중앙조각이라고 하는데, 옆조각은 한자로는 측열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측열편을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바로 중앙조각이 옆조각의 길이보다 짧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보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앙조각의 길이가 요게 더 짧고 이쪽이 더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작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슬의 나무도 마찬가지로 꽃이 피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피었기 때문에 열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열매는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 마치 달걀꼴을 하고 있습니다. 달걀꼴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요것이 과수라고 하는 열매 이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고, 여기에서 꽃이 피어 있을 때 초록색의 요 포라고 하는 꽃삭의 요 초록색 부분이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 여기 하나 붙어 있던 요것을 요 한 개를 떼어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실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조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열매 조각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것을 중앙조각이라고 하고 중앙조각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것을 옆조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바로 요 중앙조각의 길이가 옆조각의 길이보다 옆조각보다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슬의 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자작나무는 옆조각의 길이보다가 중앙조각의 길이보다 옆조각의 길이가 중앙조각의 길이가 더 짧다. 이게 더 짧고 이게 길다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그 반대로 중앙조각이 더 길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열매의 모습에서도 두 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슬의 나무의 열매를 보면, 사슬의 나무의 열매는 갈색으로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것이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이러한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거꿀 달걀꿀이라고 하죠. 도란형의 요 갈색의 열매가 씨앗이 있는데, 열매는 아니고 씨앗인데, 이것이 씨앗의 갈색의 이 부분을 씨앗인데, 이 씨앗의 가장자리에 보면 이런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좁은 날개가 씨앗의 너비에 비해서 날개의 너비가 좁다. 그래서 씨앗의 너비가 더 넓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슬의 나무인데, 자작나무는 열매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 아니고 씨앗. 죄송합니다. 열매와 씨앗이 자꾸 헷갈리는데, 이렇게 씨앗이 갈색으로 있는데, 갈색의 나비처럼 이러한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개의 너비가 씨앗의 너비보다가 날개의 너비가 더 넓다. 그런 아주 날개의 너비가 넓으면은 이렇게 자작나무, 그리고 날개의 너비가 이렇게 좁으면은 사슬의 나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는데, 요게 씨앗에서 보면은 요 날개가 있는데, 요 사진보다 요거 보겠습니다. 자작나무를 보면은 자작나무의 씨앗에 커다란 날개가 있는데, 요게
요 모양이 마치 나비처럼 생겼습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비의 날개 씨앗의 끝에 이렇게 두 개의 나비의 더듬이 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 더듬이처럼 보이는 요것이, 이게 뭐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것은 바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이 피어 있을 때 빨갛게 나와 있던 암술대죠. 요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고 씨앗이 다 익었을 때까지도 암술대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한자로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숙존화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숙존화주가 뭐야?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요거 영구히 남아있는 암술대다. 암술대가 영구히 남아있다 해서 이것을 영구암술대라고 합니다. 영구암술대가 마치 나비의 더듬이처럼 이렇게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자작나무죠. 이것이 자작나무인데, 사슬의나무 또한 그 암술이, 꽃이 피어 있을 때 암술이 하얀색이었죠. 암술대가 하얀색이었는데, 이 암술대가 나중에 보면 열매가 다 익었을 때 이렇게 끝에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영구암술대가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작나무의 잎을, 그러면 꽃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 잎으로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잎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자작나무의 잎은 우리가 흔히 공원 같은 데서도 많이 보고, 심지어는 주변에도 가로수로도 많이 심더군요. 요즘 자작나무가 아주 흔해졌는데, 이 자작나무는 원래는 추운 지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자작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없어서 이 자작나무는 원래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곳을 좋아하는 것이 자작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 위쪽에 백두산 근처에 가면은 자작나무의 자생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나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에 많이 보이고 길거리에 많이 보이고 또 가정집에도 심어놓고 또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보이는 그 흔한 자작나무는 뭡니까? 그거는 다 자생하는 자작나무가 아니라 유럽의 북유럽 쪽에서 수입해서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원예종으로 키우고 있는 자작나무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작나무는 잎을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이 자작나무는 여기에 잎을 보면 이렇게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달걀꿀이죠. 삼각형에 가까운 달걀꿀인데, 우리가 잎에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바로 요 잎의 맥을 보는 겁니다. 맥을 보는데, 여기에서 여기 쭉 내려오는 요것을 중심맥이라고 하고, 중심맥에서 이렇게 옆으로 갈라지는 이 맥을 곁맥이라고 합니다. 곁맥이라고 하는데, 곁맥의 숫자가 몇 개 있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곁맥의 숫자를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7개 이하로 견맥의 숫자가 7개 이하로 적으면은 자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슬의 나무는 견맥의 숫자가 7개 이상으로 많다. 그래서 견맥의 숫자가 7개에서 11개, 많게는 14개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견맥을 한번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됐는데, 지금 견맥의 숫자가 7개에서 11개 정도로 많으면은 사슬의 나무이고, 견맥의 숫자가 7개 미만으로 적으면은 자작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슬의 나무는 나무의 껍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우리가 나무의 껍질을 보면은, 자작나무의 나무의 껍질은
종이장처럼 얇게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 종이장처럼 얇은 이러한 나무 껍질이 한 10장 정도, 10장에서 열몇 장 정도가 이렇게 겹겹이 포개져서 있습니다. 포개져서 있는데, 요 포개져 있는 요 나무 껍질이 이렇게 얇게 벗겨지는데, 요 나무 껍질을 불에다 태우면 자작자작 하면서 타는 소리가 자작자작 난다고 해서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인데, 요 자작자작 하는 요 나무 껍질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죠.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 기름 성분이 불에 잘 타기 때문에 나무 껍질이 물에 흠뻑 젖어 있어도 성냥불을 갖다 대면은 그 기름 성분에 의해서 불이 바로 붙는다. 불이 바로 붙고 불이 잘 탄다. 그리고 여기는 기름이 많아서 나무 껍질이 썩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은 신라 시대의 천마총이라고 하는 임금님의 무덤이 있는데, 임금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을 바로 요 나무 껍질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펴면은 커다란 종이가 되겠죠. 커다란 종이가 되는데,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신라 시대 때 그림을 그려서 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오늘도 우리 천마총에 가보면은 그 그림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자작나무죠. 자작나무인데, 사슬의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슬의나무 또한 자작나무과이기 때문에 이 나무 껍질이, 얇은 나무 껍질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 자작나무과이기 때문에 나무 껍질이 이렇게 얇게 벗겨지는 것도 같고, 나무 껍질에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 또한 같고 또 썩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썩지도 않고 기름기도 많고 불에 잘 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종이 대용으로 썼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슬의나무 공통점이죠. 사슬의나무하고 자작나무는 나무 껍질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두 나무의 나무 껍질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자작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의 흰색이죠. 거의 흰색으로서 하얀 색깔의 순백색의 아름다운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슬의나무는 나무 껍질의 색깔이 순백색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갈색이 들어갔습니다. 갈색이 들어가서 도감들의 표현을 보면은 회백색이라고 하는데, 회백색보다는 이렇게 갈색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젓갈색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젓갈색에 붉은 빛이 많이 들어간 갈색, 이러한 색깔의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슬의나무죠. 사슬의나무의 색깔은 젓갈색을 띠고 있다. 젓갈색을 띠는 얇은 나무 껍질이 벗겨진다 하는 것이 사슬의나무인데, 자작나무는 순백색의 하얀 색깔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나무 껍질만 보아도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또 열매의 씨앗에서도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열매 모양도 뚜렷하게 이렇게 길다란 것이 자작나무인데, 사슬의나무는 거의 달걀꼴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열매 조각의 모습에서도 중앙 조각의 길이가 더 긴 것이 사슬의나무인데, 중앙 조각이 짧은 것은 자작나무다. 그리고 씨앗의 모습에서 씨앗의 날개가 커다라면은 자작나무이고, 사슬의나무는 씨앗의 날개가 좁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사슬의나무와 자작나무는 뚜렷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